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신기한 이야기 보따리 하나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수가 없으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것이 실제 경마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나이, 억세게 재수 없는 기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198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6월 16일입니다. 그날이 일요 경마인데 이 제7경주 1200m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마장은 평소와 달리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전에 마사회에 협박 편지가 한 장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날 6월 16일 제7경주에 5번마와 7번마가 1, 2위로 골인해서 복승식 막권의 배당률이 30배 이상이 나오도록 승부를 조작해 주지 않으면 경마장을 폭파해버리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날아든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정사복 경찰들이 총출동이 돼서 경마장에는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통 경비를 펼치고 검문 검색도 강화해가지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검문도 하고, 무슨 보따리에 싼 사람 그 안에 무슨 폭탄이라도 숨겨왔나 해서 검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경주를 뛰었는데 여기서 이 협박법이 지목한 7번마 이상향이란 말이 초반부터 단독 선두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골인할 기세를 보였는데 이제 4코너를 돌자마자 5번마 문경세제라는 말이 치고 나와서 단숨에 선두를 빼앗으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7번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승식 막권의 배당판을 보니까 33배였습니다. 참으로 묘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협박범이 요구한 대로 그 막권이 들어왔고 배당률도 30배 이상이 나온 겁니다. 마사회는 즉각 발매 창구마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적중 막권을 들고 배당금을 타러 오는 사람 중에 배당금이 많은 사람, 또 이 거액의 배당금을 타는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비상벨을 누르라. 이 발매 창구에는 그 창구에는 이렇게 책상처럼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이쪽 밖에선 보이지 않는데 비상벨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CCTV에 다 찍으니까 뭐하지만 과거에 거 와가지고 발매 창구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버튼을 슬그머니 누르면은 즉각 보안 요원들이 와서 그 사람 잡아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제지도 하고 그 배를 누르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각 발매 창구에서도 혹시 그런 수상한 사람이 오나 해가지고 발매원들도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어느 발매 창구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마사의 보안 요원들과 경찰이 즉시 그 창구로 달려가 보니까 웬 남자가 이 3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적중막권 석 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이죠. 그때도 베팅 상한사는 3만원 1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근데 이 30만원이라고 그러는 돈이 그 당시에는 대기업 중견사원의 월급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 돈을 베팅을 했다. 이거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큰 돈 베팅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300만원 뭐 이렇게 되는 돈이죠. 그런 돈을 베팅한다. 물론 큰 손들은 어디 가서 저 사설경마에 가서 할지 모르지만 그런 돈 베팅할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 이 사람을 경찰은 연행에다가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아주 묘한 충격적인 진술이 흘러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얘기가 김모 기수로부터 자신의 것 10만원과 동료 기수의 몫으로 10만원 해서 20만원어치의 막권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기수나 조교사들은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밖에 외출이 안 되고 또 나가서 막권을 살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인한테 막 부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수들이 이렇게 10만 원씩 여기다가 배당도 좋은데 베팅을 한다. 이건 뭔가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자기도 10만 원을 보태서 30만 원을 막권을 산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그 김모 기수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아마 막권을 산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권을 구매를 대신해 줄 사람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김모 기수가 지목한 또 동료 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7번마 이상향에 기수한 비기수였습니다. 이상향이라는 말 7번마에 타고 있었죠. 그 비기수는 당시 최다승 기록을 스스로 갱신해 나가는 당대 제1의 승부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대중 기수죠. 그걸 갱신해 나간 사람이 그 당시 비기수였고, 그 비기수의 기록을 갱신한 게 김명국 기수고, 김명국 기수의 기록을 갱신한 게 박대중 기수 아닙니까? 이렇게 최다승을 기록해 나간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인 원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던 사람인데, 그게 왜 이런 막권을 사는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이제 그 기수들의 낚시 동호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기수가 그 동호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바로 그 1호 경마 끝나고 다음 날 월요일 날 충청남도 장항으로 바다 낚시를 떠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 낚시라는 게 돈이 좀 들죠. 배 빌리는 싹이 있으니까. 그 왔다 갔다 차비도 들고. 근데 이게 비용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나 참으로 걱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윤택한 생활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냐 하면 회원들이 이 막권을 사서 좀 튀기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비기수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대 제1의 승부사로서 최고의 기록을 자랑하는 기수기 때문에 어떤 부정의 유혹이나 협박이 들어와도 다 물리치고 굳건히 버텨나갔고 막권 배팅이라고는 아예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근데 회원들이 이렇고 우선 돈은 필요하고 그 안 갔으면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 또 그런 시기에 가는 걸로 날짜가 미리 잡혔고 예약도 돼 있는 터인데 내일 당장 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어떻게 해요. 그야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권을 베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나가는 말, 이 말은 분명히 될 거니까 7번마 이상향에 베팅하고 여기에 나머지 말은 뭘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다 이제 거기서 정해진 게 5번마 문경세제란 말을 골라서 이 두 마리에 막권 10만 원을 복승식으로 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걸 동료인 김모 기수에게 네가 막권 사는데 알 테니까 이거 좀 사주라 부탁을 하니까 그 김모 기수도 나도 거기 사야 되겠다 해서 10만 원을 보태서 20만 원을 자기의 지인한테 줬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게 묘하게도 협박범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기수나 조교사들은 그 마방에서는 이런 협박 편지가 왔다는 걸 모릅니다. 그걸 마사회가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 가르쳐 주면은 긴장한 탓에 이 경주의 승부에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잘못하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고 낙마사고나 뭐 충돌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비밀리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평온하게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고, 그런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사의 기수나 조교사나 마사의 직원들 이런 경마 관계자들은 절대로 이 막권을 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권을 사다 걸리면은 전부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하필이면 이런 막권을 사다가 적발이 된 거죠. 참으로 운이 없는 일입니다. 그 바람에 비기수는 이 면허 취소와 경마 관여 금지 처분을 받았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면허 취소는 면허가 취소해서 기수를 물러나야 됩니다. 기수는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경마 관여 금지 처분이다. 이거는 뭐냐면 경마에 절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마장에 출입도 안 됩니다. 출입하다가 붙잡히면은 거기서 바로 퇴장을 당합니다. 이런 식의 이 무거운 중징계 처분을 받고 또 국내 최다승 또 최다 출전 기록에 마침표
목표를 찍고 경마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평소 같으면은 면허정지 처분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필이면 협박범의 요구에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탓에 비기수는 뒤로 넘어지고 코가 깨진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비기수는 이듬해 6월 그리스로 떠났지요. 그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던 그리스의 남승현 마주, 우리 한국인 마주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 서울경마장 마주가 돼서 서울 마주협회 회장도 지내셨고, 현재 저 경기도 쪽에 있는 그 남촌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 회장님이시죠. 그분께서 그 당시에 참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우리나라 마주제 하기도 전에 그리스에 진출해서 거기서 마주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주선해 주셔가지고 그 그리스에 가서 기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한국 경마사상 첫 해외 진출 기수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 가서도 이 비기수의 기량은 녹슬지 않은 듯 참 서양 기수들이 그 집중적인 견제를 뿌리치고 서서히 자리를 잡아 나갔죠. 그랬는데 자녀 교육이 또 문제가 걸려가지고 가족이 다 갈 수도 없고 왔다 갔다도 어렵겠고 이래서 불과 2년 5개월 만에 귀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국내에서 다시 기수 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경마 예상지를 하나 해야 되겠다. 창간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경마 관여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예상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폐관이 돼버렸죠. 그리고 프리랜서 예상가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스타 기수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이처럼 가혹한 형벌 속에서 평생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젊은 기수들 사이에서는 비선배 같은 기수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정도로 비기수 참 퀴즈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의 탁월한 기승술은 아직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말과의 생활이 아직도 그리운지 기수협회, 조교사협회 행사나 기수 조교사들의 애경사에 빠짐없이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재미나는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